동시 구간이고요. 장 마감 3분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LG 에너지솔루션 뭐 하는 건가요? 지금 다들 반등할 때 이러고 있으니까 코스피가 영 못 갑니다. 네이버도 그렇고요. 지수 한번 보시죠. 코스피 지수가 0.38%밖에 오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2667.13포인트, 전거래일 대비 10포인트 오르는데 그치면서 참고로 어제 하루만 거의 50포인트를 내줬는데 지금 반등이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10포인트 정도의 제한적인 되돌림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에 속한 종목군들이 신저가를 기록하거나 이렇게 시장 대비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코스피 지수가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월저점 부분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면서 오늘 장에서도 다소 좀 지지부진한 제한적인 반등 움직임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분위기 괜찮죠? 어제 20포인트 내줬는데 오늘 장 10포인트 정도, 절반 정도의 되돌림은 일단은 성공을 했고요. 아쉽게도 어제 장 이 앞자리가 8로, 이 800 라인대로 밀려 내려갔는데 다시 900선은 회복이 됐습니다. 1.18% 반등 움직임, 910.53포인트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에 변동폭도 거의 없이 고점 부근에서의 움직임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다음으로는 종목별로의 흐름 알아보겠습니다. 앞서서 계속해서 관심을 받던 에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군들, 이쪽 곡물, 원자재 관련해서 영향받는 수혜주들, 오늘 온도차가 좀 있기는 한데 여전히 상한가에 많은 관련주들이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는 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서 정책 관련된 키워드 아는 종목군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세부적으로 보자면은 이 음식료 쪽에서는 샘표가 어제 이어 오늘까지 상한가, 고려산업은 벌써 3거래를 연속해서 상한가 안착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코스닥으로 넘어와 보면은 우리손 FNG라든지 팜스토리 이 두 종목도 곡물 관련된 수혜주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책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도심항공 모빌리티 이 부분의 사업을 육성하겠다라는 내용, 새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기산텔레콤이 현재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거래 마칠 것 같고요. 베셀이 사실은 좀 먼저 움직였었는데 이 종목도 상한가 그대로 유지가 되네요. 이렇게 상한가에 이 UAM 도심항공 모빌리티 관련된 종목군들도 대거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파이버 프로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스펙 상장이어서 이름이 좀 생소하실 텐데 이 종목도 역시나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4월 26일 화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오늘 장에서 반등을 봐서 반갑기는 한데 여전히 개별 종목 장세 그 흐름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수에 강한 기대를 하기보다는 또 지수에 연동되는 종목군들보다는 개별 종목에서 여전히 좀 답을 찾아야 하는 그런 장세인가 봅니다. 주변국 흐름 보겠습니다. 요즘엔 주변도 어수선해가지고요. 먼저 일본 증시 동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도 반등했는데 역시나 간밤 미증시만큼은 아니었습니다. 0.41% 반등에 그쳤고요. 26,700.11엔에 거래에 마쳤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엔화의 가치가 빠르게 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장에서는 어느 정도 엔화 가치 하락이 진정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일본 증시 반등 움직임으로 거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중국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오늘 지준율 인하가 발표가 됐습니다. 외화 예금 지급 준비율 1%포인트 인하 발표가 나오기는 했는데요. 반면에 어제 급락의 원인이 됐던 게 베이징 일부 도시봉쇄 부분이었죠. 그래서 호악재가 서로 이 영향을 미칩니다. 장중의 변동폭도 굉장히 크고요. 상승 하락을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하락 쪽에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는 지금 장을 마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상해종합이 1.23%까지 밀립니다. 장중 저점 더욱더 낮추고 있고요. 2,891.74포인트 기록하면서 오늘도 뚜렷하게 약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천 쪽도 1.4%가량 하락하면서 오늘도 중국 증시는 약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콩도 한번 볼까요? 그나마 홍콩은 그래도 강보합권이네요. 홍콩은 강보합권 나타냈는데 지금 상해하고 심천 쪽에 낙폭이 깊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환율 동향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도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장중에는 그래도 원달러 환율 좀 상승이 멈추나 하락하나 싶었는데 후반에 원달러 환율이 결국에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가상으로 1250원 선에 안착했습니다. 오늘까지 원달러 환율이 지금 봐야 4거래일 연속해서 오르고 있고요. 어제 10원 이상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원달러 환율 상승이 그칠 줄을 모릅니다. 물론 오늘의 상승폭은 크지는 않았는데요. 1250원 8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250원 선 이 라인대를 밟았다라는 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90전 올랐습니다. 0.9원 90전 오르면서 1250원 8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 마감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에서 살펴보시죠. 양시장이 오늘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3거래일 만에 반등하는 흐름이었는데요. 다만 이 반등세가 뚜렷하지는 않았고 약간의 이 제한적인 상승 탄력 속에서 여전히 테마 종목들의 강세 흐름 눈에 띄는 흐름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 마감가부터 살펴보시죠. 네, 오늘장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2700선 아래쪽 2668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0.4% 오름세 기록했고요. 시초가보다 약간씩 탄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분봉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단번에 2700선 깨고 내려가면서 코스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상태였는데요. 일단 낙폭이 잦아들긴 했습니다. 오늘장 반등하면서 2670선 정도의 자리를 잡는 흐름이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12시 구간의 일고점을 경신한 다음에 약간씩 탄력을 줄여 나가면서 2670선 아래쪽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급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모두 매도하는 흐름이었고요. 기관만이 2,767억 원 사자세를 기록했습니다. 금융투자와 연기금 쪽에서 대체적으로 물량을 끌어올렸고요. 외국인이 2,500억 원 매도가 나온 가운데 개인 역시나 643억 원 매도 우위였습니다. 업종별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지수가 올랐다 보니까 상승했던 섹터들이 더 많은 하루였는데요. 그 가운데서 종이목재 섹터가 2.5%대 상승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시장 분위기에 걸맞게 이 원재료 급등에 따른 종이 가격의 상승세, 이 부분이 종이목재 섹터를 끌어올리기도 했고요. 또 러시아 쪽에서 산불이 나게 되면서 펄프 가격이 다시 한번 요동칠 것이다. 수급이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분석 때문에 종이목재 섹터가 힘을 받았습니다. 네, 그 외에는 의약품 섹터도 2.5% 상승 흐름을 기록했는데 이쪽으로는 보시면 대형주들 위주로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특히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급등한 모습 나타낸 흐름이었고요. 오늘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좋았는데 특히나 현대차와 기아가 모두 호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운송장비 섹터도 2%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운수창고와 비금속 광물 섹터는 1% 정도의 상승 탄력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하락했던 섹터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철강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들 그리고 중소형주들의 분위기가 뚜렷하게 엇갈렸고요. 철강 금속 섹터 전반적으로는 1.5% 하락세였습니다. 네, 보험업종도 하락세 나타내면서 1.2% 내림세로 거래 마쳤고요. 의료정밀과 통신업종, 화학섹터는 모두 약보합권 정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보시면 그래도 빨간불이 조금 더 우세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다만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약보합권 기록하면서 66,100원이고요. 다시 한번 신저가입니다. 현재 TSMC와 파운드리 격차가 벌어지는 과정 속에서 확실히 수급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 23거래일 연속 현재 삼성전자의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렇게 주가 자체도 크게 움직이지 않는 점이 특징이 되겠고요. SK하이닉스는 반면에 오늘장 2.7% 상승을 보여주면서 11만 1,000원 선으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그 외 종목들 2차전지 쪽으로 체크해보시면 삼성 SDI는 0.5% 오른 58만 1,000원 선을 나타냈고요. 네,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이 2%대 하락세였습니다. 42만 3,500원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일단 3개월 보호예수 물량 해제를 앞두고 하락세를 기록했다는 점 조금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외 LG화학은 2.2% 밀리며 47만 5,00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바이오 종목들의 상승세가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1% 상승으로 거래 마쳤고요. 그 외에는 셀트리온이 있겠습니다. 차기 정부에서 바이오헬스를 육성하겠다는 발언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장 셀트리온이 8% 급등했고요. 16만 8,0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플랫폼 종목들은 약간의 희비 차이가 있었는데 카카오는 0.5% 오르며 9만 원 선으로 다시 한번 복귀했습니다. 9만 200원으로 거래 마쳤고요. 반면에 네이버는 0.5% 추가적인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오늘장 신저가 터치가 한 번 더 나왔습니다. 28만 7천 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오늘 자동차 종목들의 상승세가 장 초반부터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역시나 좋지 않거나 이런 박스권의 장세에서는 실적이 좀 크게 작용을 하는 모습입니다. 현대차와 기아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이었는데 특히 기아 같은 경우에 어닝 서프라이즈로 풀이가 되기도 하면서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대차 2.7% 오르면서 18만 7천 원으로 거래 마쳤고요. 오늘 기아는 장중에는 5%대 상승 탄력을 기록했는데 약간 상승 탄력이 줄어들며 4.9% 올랐습니다. 8만 3,50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아래쪽으로 KB금융은 정확하게 보합권 6만 원 선으로 거래 마쳤고요. 신한지주 0.8% 하락, 카카오뱅크는 1.8% 오름세 4만 3,250원을 기록했습니다. 넘어가서 특징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에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국제 곡물가가 뛰면서 결국에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는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을 중단하면서 식용유 관련 종목들까지 포함해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팜유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가격 전가력 자체가 높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의 수혜가 집중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는 사료 관련 종목들이 이미 급등세의 길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나하나 보시면 한탑 같은 경우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며 3,315원 기록했고요. 샘표도 마찬가지로 상한가 터치했습니다. 93,700원으로 거래 마쳤고요. 아래쪽으로 팜스토리와 고려산업 역시나 거래 제한폭까지 올랐는데 고려산업 오늘 3거래일째 상한가입니다. 9,130원으로 거래 마친 흐름이고요. 네, 신송홀딩스도 보시면은 17% 오르긴 했지만 장중에는 거래 제한폭까지 올라갔다 왔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4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JC케미칼 같은 경우에 거의 3시구간 가깝게도 20% 이상의 상승 탄력을 기록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사료 관련 종목들이나 이런 원자재, 원재료 관련 종목들의 변동성이 꽤나 크다는 점이 보이고 있습니다. JC케미칼 종가는 14,600원 기록했고요. 샘표식품은 12% 급등하면서 61,500원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현재 보이는 종목들 가운데서도 3종목 이상이 주의 종목으로 붙어 있죠. 이런 부분들 변동성에 좀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셔야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1.2% 상승 탄력을 기록했고요. 911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분봉 차트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도 900선 위로 다시 한번 올라왔고 오늘은 910선 정도에서 횡보하는 흐름을 기록했는데요. 1% 정도의 잔잔한 상승 탄력을 유지하게 되면서 91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넘어가서 수급 보겠습니다. 네, 수급에서는 개인의 매수세가 한풀 꺾이면서 413억 원 매도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외국인도 331억 원 매도한 가운데 기관 쪽에서만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894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네, 분위기상으로는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더 많았고요. 하나하나 보시면 2차전지 소재 섹터 내에서는 대체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첨보만이 1% 오른 27만 6,500원을 기록했고 LNF와 에코프로비엠 추가적으로 하락했는데요. 특히 LNF 어제 8%대 급락세가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밀리며 22만 3,6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차기 정부 쪽에서 바이오헬스에 좀 집중을 하게 되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6% 상승세, 셀트리온 제약은 5.7% 오르면서 87,9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오늘 게임주들도 대체적으로 반등 흐름이 나타났는데 특히나 펄어비스 보시면 장 막판까지 탄력 좋아지면서 7% 가깝게 올랐습니다. 98,000원으로 거래 마친 모습인데요. 이 검은 사막 모바일이 중국에서 출시가 됐는데 출시 직후에 앱마켓 1위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모멘텀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 외 종목들 보시면 위메이드 1.5% 오른 81,000원 선 기록했고요. 카카오게임즈도 2% 가깝게 오르며 61,9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종목들 대체적으로 괜찮았고요. HLB가 3% 오른 31,100원 선 터치했고 알테오젠이 5% 올랐습니다. 거의 56,400원 정도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글로벌 제약사에 히알루로니다제 임상치료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함께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CJ E&M 같은 경우 상승 탄력이 크지는 않았지만 5거래일 만에 반등 움직임이 캐치됐습니다. CJ E&M은 12만 5,400원,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8만 7,8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LX 세미콘은 오늘장 밀렸고요. 3% 가깝게 하락하면서 13만 9,5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넘어가서 특징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심항공 교통 관련 종목들이 올랐는데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어제 모빌리티 대전환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도심항공교통 상용화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테마성으로 움직였습니다. 베셀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7,150원 기록한 모습이고요. 국내 최초의 초경량 항공기를 선보인 바가 있는데 유무인 항공기체 관련해서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쪽으로 기산텔레콤도 오늘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4,620원 터치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자회사인 모피언스를 좀 주목해 보시면 항공용 항행 안전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하면서 관련 종목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파이버프로도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며 3,795원 터치했고요. 네온테크, 퍼스텍 함께 상승하는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시장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선물 6월물은 0.5%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350포인트 기록 중입니다. 다음으로 수급 보시죠. 네, 수급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캐치되면서 2,941계약 사자세고요. 기관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2,265계약을, 개인은 현재 750계약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